자, 여러분 14주차 2교시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의 수업 주제는 비트와이즈 연산의 활용법에 대한 겁니다. 우리 강의 자료의 22번째 프로그램에 해당하는 겁니다. 자, 비트와이즈 연산 보통 이거죠, 그죠? 이게 요거 엔드, 비트 단위로 엔드 하는 거죠, 그죠? 비트 단위로 오화하고 요거는 유너리 연산자인데 이항 연산자가 아니라 단항 연산자입니다. 그래서 어떤 변수에다가 앞에다 이걸 붙여주게 되면은 네게이션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once complement를 구하는 그런 오퍼레이터입니다. 그래서 111, 000 이렇게 돼 있으면은 000, 111로 바꿔주는 그런 연산자입니다. 요거 쉬프트 연산자죠, 그죠? 데이터를 비트 단위로 왼쪽으로 쉬프트 시키는 그런 비트 연산자고, 요거는 오른쪽으로 이제 쉬프트 시키는 그런 연산자입니다. 이런 연산자를 이제 우리가 사용을 이제 프로그래밍 하면서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걸 사용하게 되는 이제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냐 이겁니다. 이걸 사용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뭐냐면은, 우리가 보통 어떤 객체의 상태값을 저장을 할 때, 뭐 객체의 상태값이 몇 잔을 먹었느냐, 물을 몇 잔 먹었냐, 그런 거는 인티저를 쓰는 수밖에 없겠죠. 이제 몇 잔이니까. 그런데 짬짬이 어떤 상태값에 불린 값에 해당하는 true냐 false냐라고 하는 값을 저장해야 될 필요 등이 이제 가끔 생깁니다. 어떤 객체 상태값에 들어가는 내용이 true냐 false인 경우에요. 근데 이렇게 true냐 false냐를 저장하기 위해서 그냥 불린 변수를 쓰게 되면은 기억 장소를 상당히 낭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불린 값을 저장할 때 기억 장소를 절약하기 위해서 이 비트와이즈 연산자를 이용해서 프로그래밍을 한다 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하는데 어떤 이제 학생이 있어요. 어떤 학생인데 이 학생이 잘생겼냐 못생겼느냐를 갖다가 이제 어떤 상태값으로 저장하는 겁니다. 잘생겼냐 못생겼냐. 예를 들어서 이제 못생긴 사람은 얼굴에 5cm 직경 5cm짜리 점이 한 7개 이상 있는 경우, 그런 경우는 이제 못생겼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자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잘생겼냐 못생겼냐 판단하기 참 쉽죠, 그죠? 주관적인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직경 5cm짜리 점 7개 이상인 경우 못생겼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다 잘생겼다라고 하자는 거죠. 또 키 큰가 작은가. 자, 키 큰가 작은가는 160 이상인가, 160 이하 미만인가, 요거에 따라 가지고서 키가 큰가 다른가를 갖다가 저장하겠다는 겁니다. 또 부자인가 아닌가. 예를 들어서들은 이제 어떤 학생 주머니에 10,000원 이상 있으면 부자, 9,999원까지밖에 없으면은 가난뱅이, 이렇게 이제 정하자 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 또 예를 들어서 성별 같은 경우도 이제 남자냐 여자냐, 이런 거 표시하기 위해서 불린 값을 이용해서 이제 상태값을 나타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잘생겼냐가 true라고 하게 되면은 우리가 그 변수값에다가 true를 저장할 거예요. 근데 true가 사실은 불린 변수라고 하는 게 한 바이트 문자를 이용을 합니다. 한 바이트 문자를 이용하기 때문에 8비트를 사용하게 되고, 거기다가 true를 저장하게 되면은 여기에 1이 이렇게 저장되는 그런 효과를 가져요. 또 키가 큰가 했는데 작았다 하는 겁니다. false를 저장할 때는 이렇게 00000 저장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부자인가, 부자다라고 했을 땐 이렇게 true가 이렇게 표현이 된다는 겁니다. false가 이렇게 표현이 되고, 그래서 true, false가 저장된다라고 했을 때 문제가 뭐냐? 여기 있는 7바이트, 그 다음에 또 여기 있는 7바이트, 여기 있는 7바이트, 앞에 있는 7바이트들이 무용지물이다 하는 겁니다. 기억 장소만 차지하고 뭔가 true냐 false냐를 나타내는데 큰 도움이 안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한 사람의 상태값에 저장해야 되는 불린 변수의 개수가 뭐 한 25개다. 그러면 엄청나게 많은 양의 비트가 낭비가 된다는 거죠. 그죠? 7 곱하기 25 한 만큼의 비트가 낭비가 되기 때문에 이런 낭비를 좀 줄여보자 해서 사용하는 게 비트와이즈 연산자다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true, false를 집어넣어야 될 그런 상태값을 이렇게 4비트만 이용해서 표현하자는 겁니다. 4비트만 이용해서 표현해가지고 요 자리는 잘생겼냐 못생겼냐, 요거는 키가 큰가 작은가, 요 비트는 부자인가 아닌가,
이 비트는 남자인가 여자인가 하는 걸로 나타낸다는 거죠. 엄청나게 비트가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런 용도를 가지고 사용되는 게 이제 비트와이즈 연산자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실제로 이런 상황이 프로그래밍 할 때 필요하겠습니까? 안 필요하겠습니까? 실제로 필요합니다. 특히 이제 여러분들 우리 이제 다음 학기에 고급 자바 프로그래밍 수업을 통해서 윈도우 프로그래밍을 하게 될 텐데, 윈도우 프로그래밍 같은 거 할 때 윈도우 객체의 상태 값에 이렇게 불린으로 표시되어야 될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어떤 윈도우가 활성화되어 있는가 안 되어 있는가, 어떤 윈도우가 포커스를 받을 수가 있는가 안 되는가, 어떤 윈도우가 에디터블한가, 편집 가능한가 안 한가, 어떤 윈도우가 미니마이즈 되어 있는가 안 되어 있는가, 맥시마이즈 되어 있는가 안 되어 있는가. 그래가지고 윈도우 하나에 포함시켜야 될 상태 변수 값이 불린으로 표현돼야 될 내용이 너무 많은 그런 상황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윈도우 시스템 만들 때는 그런 상태 값을 불린으로 처리를 안 하고 이렇게 비트와이즈 연산을 이용해서 이제 일 처리를 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외로 요거 프로그래밍 할 때 자주 사용하는 테크닉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좀 익숙해져야 될 거다 하는 겁니다. 자, 비트와이즈 연산을 할 때 세 가지 연산법을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지 돼요. 자, 하나는 뭐냐면은 어떤 특정 비트가 0이냐 1이냐 알아보고 싶을 때 리드 연산하는 법을 알아야 됩니다. 리드 연산하는 법을 알아야 되고, 또 하나는 라이트 연산 중에서 2를 라이트 할 때랑 0을 라이트 할 때가 연산 방법이 틀립니다. 그래서 2를 라이트 할 때 연산 방법이랑 0을 라이트 할 때 연산 방법을 갖다가 알아둬야지 된다 하는 거죠. 이 세 가지만 알게 되면은 비트와이즈 연산은 굉장히 쉽게 일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리드 연산은 어떻게 하느냐? 어떤 이런 정보가 X라고 하는 기억 장소에 이제 내용이 이렇게 이진수로 이렇게 들어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렇게 들어가 있을 때 내가 이 중에서 특정 위치, 예를 들어서 요 위치는 0번째, 1번째, 2번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이 위치 기준으로 보면은 요거 위치를 기준으로 보면은 0번째, 1번째, 2번째, 3번째라고 볼 수 있고, 이제 n번째에 해당하는 겁니다. 특정 위치에 있는 값이 0이냐 1인가를 알아보고 싶을 때 어떻게 하냐면은 1이라고 하는 숫자를 n번 시프트 시킵니다. n번 왼쪽으로 시프트 시키고, 그렇게 시프트 시킨 내용을 x랑 and를 시켜버립니다. and 연산을 했을 때 주의해야 되는 게 얘가 1이냐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 안 되고 그냥 이렇게 적어줘야 됩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C랭귀지에서 if문이 있는 이 산술식을 해석하는 방법은 0일 때는 false고 0이 아닐 때는 true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연산을 했을 때 0이 아닌 경우, 그런 경우에는 그 특정 위치에 있는 비트 값이 1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경우가 이제 true로 해석이 되면 되고, 그렇지 않고 이게 0인 경우에는 false로 해석을 하면 된다 하는 거죠. 자,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여기 지금 잘생겼냐, 키 큰가, 부자인가, 성별은 이렇게 물어봤는데, 자, 얘가 키가 큰가 하는 걸 물어보겠다는 겁니다. 자, 키가 큰가 하는 거는 여기 두 번째 0, 1, 2번째 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1이라고 하는 숫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이라고 하는 숫자는 0, 0, 0, 1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죠? 0, 0, 0, 1을 갖다가 두 번 시프트 시킨다 하는 겁니다. 여기 n이 이제 2인 경우가 해당하는 거예요. 두 번 시프트를 시키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쪽으로 한번 이렇게 두 번 시프트가 되면서 1이 시프트가 되죠. 시프트가 두 번 되면서 뒤에 이렇게 0이 채워지게 됩니다. 그죠? 0이 채워지게 돼 가지고 얘랑 얘를 갖다가 여기 지금 0, 1, 0, 0은 2를 n번 시프트 시킨 거고요. 이 원래 있던 데이터랑 이 데이터를 AND를 시켜봅시다. AND를 시키게 되면은 여기 있는 이 0들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나머지 데이터들을 다 무용지물로 만드는 용도로 사용을 하겠죠. 그죠? 0과 0이 AND로 만나면 0이고 0과 1이 AND로 만들면 0이니까. 자, 그래서 요 두 개만 살아납니다. 요거랑 요거만 이제 의미 있는 값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 원래 있던 이 자리에 1이 있으면은 그 결과값이 여기 밑에 뭐가 되겠습니까?
1이 살아남겠죠. 그죠? 그래서 0, 1, 0, 0. 그래서 4라고 하는 값이 살아남을 테니까 이게 0인 경우에는 0이 될 테고 여기가 1인 경우에는 0이 아닌 게 된다 하는 겁니다. 1이 되는 게 아니라 0이 아닌 게 돼가지고서 특정 비트에 특정 위치에 있는 비트가 0인가 1인가를 갖다가 이런 식으로 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특정 비트의 위치를 리드를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write 하는 경우를 한번 보겠어요. write 하는 경우.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이 학생에 있는 정보를 보면은 잘생겼고 키가 작고 부자면서 여자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열심히 이제 우유를 많이 먹고 이렇게 해가지고서 키가 커졌다는 겁니다. 160이 넘어갔어요. 그렇게 되면은 이 0이라고 하는 일이 있는 자리를 갖다가 1로 바꿔줘야지 되겠죠. 그죠? 이걸 바꿔주기 위해서 여기다 그냥 4를 어사인을 하게 되면은 x에다가 0, 1, 0, 0 이렇게 어사인을 하게 되면은 여기 원래 있던 이런 정보들이 상실이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상실이 되기 때문에 비트와이즈 연산을 이용해 가지고서 조치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제 이 학생의 키가 커졌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2를 갖다가 n번 시프트 시키고 그거를 원래 있던 데이터랑 OR링을 하면 됩니다. OR을 해가지고 OR 연산을 해서 X에다 저장을 하면 된다는 거죠. 자, 2를 n번 시프트 시키면은 아까 2를 n번 시프트 시키면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두 번 시프트 시키면은 1, 0, 0 이렇게 됐겠죠. 그죠?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 원래 X랑 얘를 OR을 하는 거예요. 이런 OR을 하게 되면은 원래 데이터가 0인 경우에는 5화 해봐야 0과 5화 해봐야 그냥 0 그대로 있겠죠. 그죠? 1 값도 원래 있던 0, 원래 1이 있다라서 치더라도 0이랑 5화를 하면 그대로 1로 남을 겁니다. 대신에 이 자리에 무슨 값이 있었던 간에 얘랑 5화를 하게 되면 무조건 이 자리에 있는 값이 1이 될 거다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학생이 키가 커지게 된 경우에 이런 식의 일처리를 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번 봅시다. 0을 갖다가 write 하는 연산, 요것도 이제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는 2를 연산한 거고, 이제 0을 연산하는 경우입니다. 0을 write 하는 경우.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이 학생이 부자였었어요. 부자였는데, 이제 클럽에 가서 또 술 취해서 돈을 다 써버렸습니다. 아침에 깨보니까 주머니에 500원밖에 안 남아있더라는 거죠. 그럼 이제 가난하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원래 여기 0이 있던 자리, 여기 2 있던 자리를 0으로 바꿔주고 싶다 하는 겁니다. 이 자리를 0으로 바꿔주되 나머지 이 세 개의 데이터는 수정이 안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 연산을 할 때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연산을 합니다. 1이라고 하는 숫자를 n번 시프트 시키고 그거의 네게이션을 구합니다. 그거의 네게이션은 once complement를 이야기를 합니다. 네게이션을 해서 원래 데이터랑 and를 하면 된다 하는 겁니다. 원래 데이터랑.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2를 부자에서 가난한 거니까 요게 1번째 비트에서 한 번 시프트 시킵니다. 그래서 한 번 시프트 시켜가지고 데이터를 만들게 되면 뭐가 되겠습니까? 0, 0, 1, 0이라고 하는 숫자가 만들어지겠죠. 그죠? 요 연산에 의해서 0, 0, 1, 0이 만들어지고 그거에 대해서 네게이션을 하니까 어떤 일을 하냐면 0은 1로, 1은 0으로 다 뒤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1, 0, 1 이렇게 될 거다 하는 거죠. 이렇게 된 상태에서 뭘 하느냐? 원래 있던 x랑 AND 오퍼레이션을 취한다는 겁니다. 자, 원래 AND 오퍼레이션 시키면은 원래 0이 있었는데 그거랑 1을 AND 시켜봐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전히 0이겠죠. 그죠? 원래 1인데 그걸 1이랑 AND를 시켜봐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전히 1이겠죠. 그죠? 대신에 요 자리에 뭐가 있던 간에 요 자리에 0이 있던 1이 있던 간에 0이랑 AND를 시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0이랑 AND를 시키면은 무조건 얘가 0이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연산을 통해 가지고 불린 변수에 해당하는 어떤 정보를 기억 장소를 절약을 해서 비트 단위로 정보를 기록하고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짜는 그런 프로그램이 비트와이즈 연산을 이용한 프로그램이다 하는 겁니다. 의외로 실제 상황에서 가끔,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 사용이 되니까 꼭 여러분들 알고 응용을 하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비트와이즈 연산을 이용하는 예제 프로그램이 어디냐면은 22번, 22번째 예제에 있습니다. 우리 수업 자료 22번째 보면은 비트와이즈 오퍼레이션이라고 하는 자바 파일이 있어요.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거 한번 봅시다. 메인 프로그램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프로그램. 자, 학생 3명이 있는데 학생 3명이 어떻습니까? 킴, 리, 파 사람 이름이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디폴트로 다 0000으로 세팅, 다 false로 세팅되어 있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이제 아규먼트를 안 줍니다. 대신에 이제 4가지 상태에 대해서 true, false, true 이런 걸 명시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걸 명시할 때 맨 앞에 있는 true, 이거는 남자냐 여자냐 라고 하는 걸 명시하는 겁니다. 남자냐 여자냐. 자, 두 번째 이거는 부자냐 아니냐를 명시를 하겠다는 거죠. 부자냐 아니냐. 그 다음에 이거는 키가 큰가 작은가를 명시하고, 이거는 잘생겼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갖다가 명시하는 거다 하는 겁니다. 이 밑에 있는 게 팍 같은 경우에 뭡니까? 여자라는 얘기죠, 그죠? 가난하다는 얘기죠. 만원 없다는 얘기죠, 그죠? 그 다음에 키가 크다는 얘기죠, 그죠? 그 다음에 얼굴에 점이 7개가 있다는 거죠. 큰 점이 7개가 있다, 7개 이상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런 상황을 이렇게 표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불린 값을 이용해서 상태 값을 명시를 하고, 뭐 가난뱅이라고 계속 가난뱅이라고 있을 필요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set rich 했다는 겁니다. set rich 뭡니까? 돈 벌어서 10,000원 이상 번 거예요. 그래서 set rich 함수를 써서 또 부자가 된 거고, 그 다음에 set cute 또 성형수술을 해가지고, 또 set male 이건 또 심지어 뭡니까? 성전환 수술을 해서 원래는 남자였는데 여자로 변신했다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set rich 원래 가난했는데, 또 그래서 이렇게 요 불린 값들에 대한 액세스 펑션들을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줄 여지가 있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출력을 해봐라 라고 하면은 이게 x가 어떻다라고 하는 사실이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프로그램의 경우에 내가 입력을 하나 받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사람을 갖다 5명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줄 때 이게 실행할 때 사람 이름이랑 0101로 이제 false냐 true냐를 표시를 해서 학생 5명을 이제 받아들이게 한 거다는 거죠. 그래서 스튜던트 5명, 5명을 갖다가 만들어서 학생 5명을 만들고, 그 학생 5명 중에서 뭡니까? 사귀고 싶은 사람을 갖다가 정하겠다는 거죠. 아무래도 그래도 우리가 사귀려면 좀 돈이 있는 사람, 좀 내가 좀 물질 맞는 주위에 좀 사로잡혀 있나요? 제가 그래 돈이 좀 있는 게 좀 이렇게 좀 사귀고 싶죠, 그죠? 그 다음에 조금 그래도 좀 잘생겨야지 사귀고 싶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2가지 조건이 만족하는 사람들이 누군가 하는 걸 한번 이렇게 출력을 해보자 하는 용도로 이렇게 쓸 수 있다 하는 거죠. 메인 프로그램을 이렇게 짰습니다. 그래서 한번 실행을 시켜보겠습니다. 자, 컴파일하고 실행을 시키면은, 자, 여기 킴, 리, 팍에 대해서는 이제 여자고, 그 다음에 부자면서 쇼트, 작고, 그 다음에 뭐 이쁘게 생겼다, 뭐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옵니다. 그런 다음에 내가 이제 5명 데이터를 한번 써보자 하는 거죠. 5명 데이터. 그냥 대충 씁시다. xxx 해가지고 1, 1, 1, 1 y, y, y 해가지고 1, 0, 1, 0 그 다음에 z, z, z 해서 0, 0, 0, 0, 0 그 다음에 p, p, p 해가지고 1, 1, 0, 0, 0, 0 그 다음에 q, q, q 해서 1, 0, 1, 1 이렇게 적어 놓보자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부자, 여기 지금 부자가 2명 있네요, 그죠? 여기 2명, 1, 부자 2명, 그죠? 그 다음에 잘생겼느냐, 못생겼느냐, 이거 잘생긴 사람 이렇게 있네요, 그죠? 이 중에서 그래서 이 부자면서 잘생긴 사람은 누가 있습니까? 부자면서 이거 xxx밖에 없네요, 그죠? 그래가지고 리턴 탁 치면은 xxx가 부자면서 잘생긴 사람이다 라고 찾아낸다 하는 겁니다. 자, 프로그램 아주 간단하죠, 그죠? 자, 이런 프로그래밍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한 가지 방법은 불린 변수를 쓰는 방법이 있다 하는 겁니다. 자, 이 프로그램 위에 보면은 이게 student라고 하는 클래스를 만들었는데, 여기에 변수를 다 불린 이렇게 했다는 거죠.
이게 이제 기억 장소 낭비가 심한 그런 프로그램이다 하는 겁니다. 사실 뭐 불림 변수 4개 정도는 큰 부담이 없어요. 근데 이런 불림 변수가 어떤 객체의 상태값을 나타내기 위해서 뭐 12개나 된다든지 뭐 그다음에 그런 객체가 굉장히 많이 생성이 된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비트와이즈 연산을 쓰면 좋다 하는 겁니다. 대충 이렇게 프로그램 불린으로 하는 거는 여러분도 쉽게 이해를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다 false로 세팅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아까 컨스트럭터에서 이렇게 남자냐 혹은 부자냐 이렇게 아규먼트로 들어온 경우에는 그거에 따라서 세팅을 하면 됩니다. 자, 액세스 펑션들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send mail 할 때 여기 불린 값이 들어오니까 true냐 false냐를 갖다가 이렇게 적어주면 됩니다. 그죠? 이거는 write access 펑션이죠. 그죠? 불림 변수에 대한. 그 다음 read access 펑션은 is mail이냐 is reach냐 하게 되면은 불린 값들을 돌려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toString으로 만들어라고 했을 때 아까 문장 만들면은 누구는 뭐 어떤 이 조건에 따라서 is mail 이 조건에 따라서 뭐 보이고 거리고 뭐 이렇게 아주 그냥 출력을 할 수 있게 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뭐 데이터 읽어드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하는 거는 이제 평범하게 프로그래밍 하는 거고, 이렇게 프로그래밍 할 때의 문제점, 기억 장소가 많이 낭비가 되기 때문에 이 똑같은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는데, 비트와이즈 연산을 했을 때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거죠. 비트와이즈 연산을 했을 때 이 프로그램도 메인 프로그램에 영향을 주면 안 됩니다. 그죠? 메인 프로그램에 영향을 주면 안 돼요. 메인 프로그램에서처럼 이 사용법이 똑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여기다가 true, false 주고 이렇게 사용법이 똑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비트와이즈 연산을 한 프로그램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여기에 비트와이즈 연산을 이용한 프로그램이 나타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액세스 펑션들 똑같습니다. 사용법은 send mail, is mail. 액세스 펑션 똑같고 대신에 이제 변수를 갖다가 아까처럼 불림 변수 여러 개를 쓰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인티자, 뭐 캐릭터를 써도 됩니다. 뭐 자기 이제 필요한 양만큼 인티저 데이터를 써서 이건 비트와이즈 연산을 하는 경우다 하는 겁니다. 자, 액세스 펑션만 확인하면 됩니다. 이제 액세스 펑션에 is mail이냐 요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is mail이냐 요거는 뭐냐면 특정 위치에 있는 비트가 특히 이제 오른쪽에 있는 비트죠. 맨 끄트머리에 있는 비트가 0이냐 1이냐를 확인하는 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0이냐 1이냐 확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된다 그랬습니까? 그 데이터랑 숫자를 n번 시프트 시킨 거랑 and를 하면 된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m 데이터라고 하는 곳에다가 기록을 해놨기 때문에 그 m 데이터랑 and 연산을 하면 됩니다. and 연산을 하면 되는데 여기다가 원래 어떻게 써야지 돼요? 원래 2를 0번 시프트 시킨 거 요게 이제 n이기 때문에 이렇게 적어줘야 되는데 이런 프로그래밍을 2를 한 번 시프트 시킨 거 이런 식으로 프로그래밍 해야 되는데 이런 프로그래밍을 할 때 요게 도대체 이 숫자가 뭘 의미하는가 하는 거를 사람들이 많이 헷갈려 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대충 매크로로 적어 놓거나 혹은 스태틱 멤버 펑션, 스태틱 데이터 멤버로 적어 놓으면은 프로그램을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내가 이렇게 메일 매스크, 리치 매스크, 톨 매스크, 큐트 매스크라고 해서 미를 이렇게 적어 놨다 하는 겁니다. 이거 실제로 라이브러리에 있는 어떤 매스크들이 적혀 있는 그런 양식이에요. 이런 거 C랭귀지 뭐 헤더 파일이라든지 어떤 자바인 경우에도 어떤 그 클래스에 속하는 마스크 값들은 보통 이런 식으로 미리 적어 놓습니다. 이걸 왜 마스크다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거 타이거 마스크처럼 구멍이 뚫려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000000000 100000000 이런 데이터를 갖다가 마스크라 그러는데 이 마스크를 왜 마스크라고 얘기를 하느냐면은 이 전체가 그냥 1000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이 오히려 000으로 되어 있는 건 새까맣게 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요 1이 되어 있는 부분만 구멍이 뻥 뚫려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요 이렇게 되어 있으면 구멍 2개 뚫려 있는 거겠죠, 그죠? 보통 구멍 이제 하나 뚫린 걸 갖다 쓰게 되는데 구멍 하나 뚫린 그런 상태로 천에 구멍이 하나 뚫린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 변수 이름을 지을 때 대충 마스크다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그래서 내가 굳이 여기다가 이렇게 하면은 헷갈릴 여지가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뭐라 그랬습니까? 메일 매스크, 리치 매스크 하니까 뭘 확인하기 위한 건가가 눈에 금방 띄죠. 그죠? 톨 매스크 하면은 키를 알아보기 위한 거네. 그리고 여기는 큐트 매스크면은 잘생겼나 보기 위한 거네. 이걸 쉽게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코딩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값이 0이 아닌 경우가 그 비트가 1인 경우죠. 그죠? 그런 게 true를 돌려주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false를 돌려줍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뭘 알아봐야지 되겠습니까? write 하는 경우 알아봐야 되겠죠. 그죠? write 하는 경우는 이제 set 함수에서 사용을 합니다. 그죠? set 함수에서. 자, set tall 같은 경우 봅시다. set tall. set tall. 자, 키가 크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tall 마스크를 써야 된다는 겁니다. tall 마스크. 이를 어떻게 한 겁니까? 이를 두 번 시프트 시킨 거야 되겠죠. 그죠? tall 마스크. 이를 두 번 시킨 거. 그러니까 이게 굳이 이렇게 이를 두 번 시프트 시킨 거라고 안 하고 그냥 tall 마스크라고 쓰는 게 더 보기가 좋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랑 오어링을 하게 되면은 1 값을 그 자리에다가 대치하게 되는 그런 효과를 갖는다는 겁니다. 이 밑에는 이제 false인 경우 있잖아요. 0을 집어넣어줘야 돼요. 0을 집어넣어주는 경우 아까 얘기했죠. 0을 집어넣어준 경우에는 shift를 시키고 negation을 구한 다음에 원래 있던 데이터랑 and를 해주게 되면은 0 값이 세팅이 되게 된다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정도로 해서 우리 비트와이즈 연산하는 법, 비트와이즈 연산 이용해서 기억 장소 절약할 때 활용하는 법 설명했습니다. 이런 정도로 해서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